più tra i farfalloni.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이제 귀 밑에서부터 척추를 따라 내려오면서 등 쪽의 라인을 먼저 잡는 거죠. 요 겉으로 보여지는 척추의 라인은 실제 척추라기보다는 척추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만들어낸 이제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근육이 더 두껍고 그리고 수축해 있거나 혹은 이완해 있거나에 따라서 더 깊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더 얕게 보일 수도 있고 더 휜 것처럼 꼭 우글우글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어깨 위쪽에 이제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제 어깨 근육을 보시면은 전면부와 측면부와 후면부가 모두 보이게 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 근육의 전면부가 보인다는 뜻은 어깨가 뒤로 많이 회전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겨드랑이가 오픈된 상태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렇게 겨드랑이가 오픈이 되면은 날개뼈와 쇄골이 뒤쪽으로 같이 회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날개뼈와 쇄골 만나는 지점에 요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평평한 지점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인데, 이제 정면에서 보거나 혹은 후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작게.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약간 회전한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잡아준 포인트 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승모근 딱 눌린 지점까지 날개뼈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옆으로 가주는 거죠. 날개뼈 자체는 이렇게 붙어 있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이제 이렇게 침범해 오는 거죠. 승모근은 이만큼 침범했고 여기 있는 그 극하근은 이만큼 침범했고 약간의 곡선형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골반의 형태도 잡아봅시다. 이 척추가 내려오면서 여기 엉덩이 갈라지는 지점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올 건데, 지금 팬티 때문에 좀 가려지긴 했지만 요 외복사근과 엉덩이가 갈라지는 요 지점이 약간 골반의 포인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복사근이 쏙 들어오고 엉덩이 근육은 바깥으로 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근육을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뒷목에서 승모근을 치면서 들어가 봅시다. 뒷목에서부터 쇄골과 날개뼈 만나는 지점까지, 그리고 중간에 마른 목골의 건 부분이 쏙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근육의 결은 이런 식으로 다리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철사처럼 척추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펼쳐지는 이런 느낌의 갈래인데, 승모근의 특징은 요 가 쪽에서 앞쪽으로 근육이 많이 넘어가서 쇄골에 거의 3분의 1까지 가서 붙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모근은 등 쪽 근육이지만 앞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승모근의 끝점은 요 사각형과 삼각형의 한 중간 지점쯤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주면 됩니다. 약간 여기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얇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마른 목골 모양으로 건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엔 어깨 근육으로 와봅시다. 요 측면부가 이제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요 측면부를 향해서 옆면부와 후면부가 쭉 와서 붙어줄 건데, 후면부 삼각근의 근육은 건 부분이 있다가 입체감이 생기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시작 지점에서는 이제 좀 평평했다가
중간쯤부터 이제 입체감이 좀 생기는 느낌.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은 마치 뒤집어 놓은 하트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결은 가운데 있는 측면부의 근육이 이렇게 럭비공 같은 모양으로 모인다면 앞에 있는 애와 뒤에 있는 애는 이렇게 한 점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지는 느낌. 어깨 쪽으로 올라가는 극하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팔에 삼두근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밑에 겨드랑이 쪽으로 돌아가는 게 대원근입니다. 그리고 광배근이 붙어줄 건데 광배근의 라인은 골반의 높은 지점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갈래를 갈라서 겨드랑이를 향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요 대원근과 날개뼈를 살짝 이렇게 덮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원근과 동일한 방향으로 하면서 승모근 밑에 지점으로 쏙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게 이제 시작은 승모근 밑에서 하는데 끝 지점에서는 날개뼈와 대원근의 위로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요런 앞뒤 관계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 요게 이제 청진삼각이라고 하는 날개뼈와 승모근과 광배근이 만들어내는 포인트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근육량이나 혹은 취하고 있는 포즈에 따라서 조금 더 넓게 보여줄 수도 있고 좁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배근은 겨드랑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튀어나오는 지점들은 제가 그 몸의 실루엣에 영향을 주는 애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등 쪽 근육이고, 하나는 갈비뼈에 붙는 근육이고, 세 번째는 외복사근입니다. 그래서 등 근육, 갈비뼈, 외복사근 이렇게 세 번의 리듬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광배근이랑 대원근이 만들어내는 근육 라인을 생각하시면 되고, 갈비뼈 부분은 이제 갈비뼈에 와서 붙는 전거근이랑 외복사근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외복사근은 이제 갈비뼈가 없어지고 이제 외복사근만 가지고 이제 생기는 입체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총 3번의 리듬감이 크게 생긴다는 거. 팔 쪽의 근육으로 와봅시다. 이거는 팔꿈치, 그리고 팔꿈치를 기준으로 이제 양옆에 포인트 지점을 찾아줄 수 있겠고, 그 사이로 우선은 삼두근이 들어와 주면 되는데요. 팔꿈치로 연결되는 이제 삼두근의 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얘를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애초에 좀 실루엣을 먼저 잡아서 뒤집어 놓은 솥불 같은 모양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그리는 어떤 방법 같은 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약간 요게 너무 헷갈리시면은 요렇게 좀 뒤집어서 하세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원래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걸 자주 그렸는데 위를 바라보게 그리면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요 바깥쪽 포인트 지점과 만나면서 이제 팔꿈치 근육이 있고 얘가 이제 새끼손가락 쪽 포인트 지점으로 쭉 오면서 위쪽이 신근이 되고 아래쪽이 굴근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여기서부터는 흐름으로 보면 좋은데 우선 제일 위의 흐름이 이제 상완근이 만들어낸 흐름이고 두 번째 흐름이 완요골근이 만들어낸 흐름이고 세 번째 흐름이 신근이 만들어낸 흐름.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밑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포인트 지점을 향해서 이제 상완근이랑 그리고 원외내근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굴근이 있는 건데
비교적 심근 부분에 비해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냥 두 번의 리듬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접혀 있는 팔도 한번 해봅시다. 접혀 있는 팔은 이제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고, 이렇게. 그리고 윗팔뼈에 포인트 지점이 있고, 네, 원래 팔이 쭉 펴져 있을 때는 이제 새끼손가락 쪽 뼈랑 팔꿈치가 그 하나의 뼈잖아요. 그러니까 펼쳐져 있을 때는 팔꿈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이쪽이라면은 이렇게 접힐 때는 이제 비교적 좀 이쪽으로 돌아간 방향성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요 사이로 이제 삼두근이 쏙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건 부분이 되고 건 부분을 덮듯이 네, 이제 팔 굽히는 애니메이션으로 좀 같이 보자면 이 정도 상태인 거죠. 거의 동일합니다. 손목 각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는 얘가 이제 팔꿈치 쪽 근육이고 이 친구가 이제 새끼손가락 쪽으로 오는 건데 얘는 지금 엄지손가락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는 새끼손가락 쪽 라인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엄지손가락 쪽 포인트 지점이 보여지고 얘의 이제 특징이 요 완요골근인데 이제 펴져 있을 때는 완요골근이 이렇게 마치 삼각형 꽃갈모자 같은 느낌인데 얘가 이제 접히면서 이렇게 마치 포춘 쿠키처럼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느낌이 이제 여기도 잘 보시면 이렇게 이게 결국에는 실제로 근육이 접혔다기보다는 겉에 있는 피부가 접힌 형태인 건데 요걸 이제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바닥 쪽이 이두근 쪽을 바라보면은 이두근이 짧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두근이 많이 짧아져서 이렇게 상완근 부분이 이만큼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손 뒤집는 거 했었잖아요. 손 뒤집으면은 이제 요걸 봤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요런 각도니까 지금은 짧아져서 이렇게 상완근이랑 이두근이 둘 다 보이는 상태라면 만약에 손 등이 이렇게 바라보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두근이 쭉 늘어나는 상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두근의 길이감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손바닥이 이두근을 바라보는 각도로 이제 회전을 하면은 원래 요 뒤쪽에 있던 굴근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 손목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요 부분에 이제 굴근이 붙어 있는 힘줄입니다. 그 다음에 하체로 와봅시다. 하체는 우선 엉덩이 골 부분을 기준으로 요 옆에 엉덩이 근육이 중둔근이 이렇게 모이면서 쏙 들어오는 느낌이 먼저 그려지고요. 그래서 중둔근은 요 넓은 라인에서 하나의 포인트로 이렇게 모여지는 약간 부채 같은 느낌의 결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제 대퇴근막 장근은 하나의 포인트가 반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 펼쳐지는 느낌. 그리고 뒤쪽에 대둔근은 옆으로 오면서 이어지는 느낌. 얘네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서 무릎 쪽으로 돌아가는 게 장경인대였습니다. 장경인대는 실제로는 조금 더 넓은 막처럼 되어 있는 앤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거의 뭐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건 아니라서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인대이기 때문에 근육들처럼 막 두꺼워서 겉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보이는 게 대퇴 사두근, 그리고 뒤쪽으로 보이는 게 대퇴 이두근의 갈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갈래가 보이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허벅지 뒤쪽에 보통 지방층이 좀 두껍게 붙거든요. 말랑말랑하게 엉덩이 쪽이랑.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갈래가 위쪽에서 보이지는 않고 좀 아래쪽에서 이렇게 살짝 보인다거나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강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게 내전근, 그리고 여기 거위발 건 쪽에서 살짝 보일 수도 있는 게 이제 봉공근인데, 약간 안쪽의 리듬감은 보통 요 내전근에서 봉공근으로 이어지는 요런 리듬감, 한 번의 굴곡을 좀 가진 느낌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복근이 두 갈래에서 하나가 되는 형태인데, 그래서 대퇴 이두근은 하나에서 둘이 된다면 비복근은 둘에서 하나가 되는 느낌. 또 비복근의 덩어리는 위아래 관계가 있었어요. 안쪽이 더 아래에 있었고 바깥쪽이 좀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이 좀 더 이렇게 아래쪽이 튀어나와 있고 바깥쪽은 좀 더 위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에 높낮이가 있다는 거. 이 친구가 하나로 합류하면서 아킬레스 건으로 뒤꿈치와 연결이 되고, 그 옆쪽으로 보이는 애가 이제 가자미근인데, 아킬레스 건을 기준으로 양옆에 튀어나오는 내과와 외과는 얘도 마찬가지로 높낮이가 있었습니다.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은 높낮이.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복근에서 아킬레스 건 혹은 가자미근에서 뒤꿈치로 이어지는 요 곡선, 직선, 곡선 라인을 기억을 해두시면 편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곡선에서 직선으로, 곡선에서 직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는 근육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씩 생각을 하면은 좀 너무 복잡할 수 있고, 약간 두세 개의 흐름을 하나로 좀 묶어서 이렇게 좀 형태를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친구를 옆에다가 옮겨 볼 건데요. 저는 약간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해서 이제 요거를 도형화된 형태로 우선은 좀 스케치를 잡아 봅시다. 스케치를 잡을 때는 약간 선으로 들어가도 되고 면으로 들어가도 되고 입체로 들어가도 되고 본인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격자를 잡아 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에 좀 집중을 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 이렇게 뭐 머리랑 어깨, 이런 주요 포인트들은 이제 동그란 느낌의 어떤 입체로 잡아주고, 그리고 흐름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선으로 좀, 그리고 좀 수정 툴을 적극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전 지저분해져도 괜찮으니까요. 그 안에 이제 있는 어떤 디테일들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뼈대 부분을 좀 표시를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뭐 도형화된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면으로 덩어리를 치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실루엣적으로 잡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해부학적으로 애초에
형태를 잡아가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투명도를 좀 낮춰보시고 하나씩 추적을 해봅시다. 얼굴 같은 경우는 이게 뒷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뭐 얼굴에 도형화된 형태를 잡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귀 밑에서 시작되는 척추 라인의 요 뒤통수 부분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척추 라인, 날개뼈 라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부분별로 해서 들어가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렇게 뼈대를 먼저 잡고 들어가도 괜찮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작업의 순서 같은 거는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수정해줘도 되고요. 위에서부터 좀 차례대로 승모근 와서 붙어주고 반대쪽도 이제 우리 몸은 그 개별적으로 막 떠 있거나 이러지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그리시면서 그 주변부에 같이 붙어 있는 애들을 좀 같이 덩어리로 묘사해서 들어가시면 아마 조금 더 실제 형태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깨 근육을 묘사하면서는 이제 날개뼈랑 같이 붙어 있는 뭐 극하근, 대원근도 같이 봐준다든지. 지금은 약간 그 형태적인 측면도 물론 연습을 하면 좋지만은 형태적인 측면보다도 좀 더 구조적인 느낌의 어,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식화를 해보는 거는 겨드랑이를 향해서 타고 올라오는 광배근 근육이 팔근육도 포인트 지점부터 잡아서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실루엣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 주변부를 찾아서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약간 좀 방식 같은 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잘하는 게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내부의 형태들로 잡는 것보다 실루엣으로 잡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부를 먼저 잡고 내부를 그려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고 한 그 굴곡 같은 것들을 어, 잘 봐주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네, 어깨에서 이 삼두랑 상완근은 거의 직선형에 가깝고 완요골근에서 튀어나왔다가 또 신근에서 직선형에 가깝고 약간 리듬감으로 보면은 좋다는 거죠. 삼두근에서 펴졌다가 직선형으로 갔다가 다시 곡선형으로 오는. 그래서 약간 외부의 실루엣이 가지는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조금 과장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쪽도 한번 잡아봅시다.
약간 근육 그릴 때 이제 보시면은 뭐 이렇게 팔이 쭉 펴져 있는 상태일 때는 삼두근이 이제 수축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왜냐면 삼두근 근육이 팔을 펴는 근육이니까. 근데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일 때는 이제 삼두근 근육이 좀 이완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건 부분과 근 부분의 입체감이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난다면 요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에는 사실 실제 이미지를 보시면은 건과 근이 거의 갈라진 것조차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얘는 엄청 확실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딱 경계면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찰을 하시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일단 있는 근육의 어떤 형태들을 다 도식화해 보는 거니까 잘 보이고 안 보이고를 굳이 가르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로 크로키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어, 보이는 것들만 그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여전히 그 자리에 근육은 있지만 존재하고는 있지만 겉으로는 안 보이는 이런 근육들과 그리고 어, 특정 각도에서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근육들과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손바닥 쪽이 이제 이두근 쪽을 바라보면서 되게 짧아진 이두근의 길이입니다. 짧아졌지만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이런 두께감은 훨씬 커진 거죠. 다리 쪽으로도 와봅시다. 저는 엉덩이 쪽 근육인데 약간 흐름을 생각을 하실 때그 골반 쪽에 붙어 있는 허벅지 뼈를 기준으로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얘를 이제 중둔근과 대둔근을 하나로 봐주실 때 이런 약간 나비 모양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나비 모양. 쪽에서 대퇴근막 장근 이제 엉덩이의 전면 근육인 건데 얘는 약간 그 허벅지 라인에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가 이제 중둔근과 대둔근이라고 하면은 여기 허벅지 라인에서 요렇게 한 번의 리듬감이 있잖아요. 요 지점이 이제 대퇴근막 장근이 들어오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렇게 한 번의 굴곡이 있는데 요 지점이 이제 대퇴근막 장근이 들어오는 라인. 기본적으로는 뒤쪽을 향해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장경인대는 앞쪽으로 넘어가고 바깥쪽으로 빼꼼 튀어나오는 게 대퇴사두근인데 대퇴사두근의 근육은 이제 많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보여지고 좀 덜 발달한 사람은 좀 덜 보여지고 그리고 대퇴이두근은 이제 뒤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는 내전근, 장경인대 사이에서는 대퇴이두근, 바깥쪽으로 가는 애는 요 바깥쪽 복사뼈와 이어지는 라인인 거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애는 거위발 건에서 내전근과 공공근과 거위발 건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퇴 이두근의 갈래는 보통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좀 지방이 잘 붙는 곳이라서 엄청나게 살을 빼지 않는 이상은 이런 갈래가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리가 이제 펴지는 때에는 그 대퇴 이두근은 다리를 접는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펴져 있을 때는 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접힐 때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편이고 이렇게 펴져 있을 때는 이제 거의 뭐 입체감 같은 건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입체감이라고는 그 근육의 어떤 선명함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대퇴 이두근과 비복근 중간에 이제 오금 부분에 지방 패드가 있어서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보통 그림 그려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제
허벅지랑 종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대퇴 이두근의 라인, 요거는 이제 지방 패드, 요거는 자주 접혀서 생긴 주름, 뭐 이런 식으로. 덩어리는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은 기복근 덩어리고요. 모여서 아킬레스 건으로 합류하고, 우리가 흔히 복사뼈라고 부르는 내과와 외과는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은 높낮이. 그래서 허벅지랑 종아리는 안쪽이 낮고 바깥쪽이 높은데, 뼈 부분은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은 높낮이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셨으면 원본 이미지와 좀 비교하면서 빈 공간이나 혹은 사이즈 같은 거를 조금 수정을 해보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허벅지랑 라인 사이에 요 정도 공간이 있는데 저는 훨씬 많이 공간이 생겨버렸잖아요. 이러면 이제 좀 몸이 기울어졌거나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공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쪽에 길이감을 좀 줄여준다든지. 반대로 다리 사이의 공간은 뭔가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럼 이제 뭐 다리도 좀 옆으로 옮겨준다든지.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한 거랑 실제 형태는 항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주는 연습이 이제 형태를 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연습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qua cugino d'amore.